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펀딩해주면 참 좋겠지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조지뚱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예, 그냥 이렇게 진행하자.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지금 주무시러 가셔가지고, 본인 없어도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이 이제 올해 끝났고 내년부터 제도가 좀 많이 바뀝니다. 원래 조정점수 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가 되고 필수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물어발 시험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올해서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거랑 상관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 공무원 시험에서. 자,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년부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바뀌는 한국사 영어 인증제로 바뀌는 개편,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 공무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도부터 한국사랑 영어가 인증제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정식 필기 시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면 그냥 그걸로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찰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토익 550점 이상 또는 GTLF 레벨이 43 이상. 그러니까 토익 풀은 아니네. 제가 잘못 봤네. 수정하겠습니다. 토플 빼고 토익 550점 이상 아니면 GTF에서 레벨 2등급을 43점 이상. 그리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증 3급 이상.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준 아니에요. 원래 영화의 기본적인 감각이 있으면 토익 550점 만든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경찰 카페 같은 데 보니까 대부분 GTF로 빠지더라고요. GTF로. 한국사는 뭐 그냥 책 한 권 보면 상급 문항이 딸 겁니다. 그 위가 어려서 그렇지 상급 정도는 문항이 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 공무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필기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과목이 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학 40문화, 그리고 헌법 20문화, 그리고 형사법이 40문화. 이것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 형사법이 뭐냐 하면 좀 생소하죠. 형사법이 뭐냐 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 뭐냐? 민법 플러스 민사소송법. 형사법은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 원래는 경찰이 형법 따로 있고 형사소송법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확실하지 않은 형법 총론. 형법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만 해서 이렇게 낸다. 근데 이게 총론인지 강론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공무원 이렇게 되고, 자 소방공무원 한번 볼게요. 소방공무원은 일단 올해까지는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영어가 들어갔는데 2023년부터 좀 달라져요. 2023년부터 소방 같은 경우에 자 소방도 2024년부터 한국사 영어 인증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내년까지는 영어가 있어요. 영어 한국사가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내후년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2023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영어를 인증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국사 능력 아마 똑같을 거예요, 경찰하고.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영어 인증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일단 요거 내가 한번 쳐볼게요. 영어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자 우선 토익 550점 똑같아요. 자 토익 550 그냥 이상 뺄게요. 550점. 자 그리고 종류가 많아요. 토플 PBT 470점. 자 토플은 PBT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쳐보겠습니다. PBT 470점. 아니면 자 IBT 52점.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52점 이상. 이렇게. 또 종류가 또 많네요. 경찰보다는. 자 탭스가 241점. 241점. 자 그리고 GTF는 똑같습니다. 경찰하고. GTF가 레벨 2 43 이상. 예, 똑같습니다. 예, 자랑하실 거면 돈해하시고 자랑하시고요. 예. 플렉스는 또 뭔지 모르겠네. 플렉스. 네, 우리 그 지를 때 쓰는 그 플렉스 그거 아니겠죠? 457점. 자, 그 마지막으로 토쉘이 어드밴스 510점. 네. 어드밴스드 510점. 이렇게 됩니다.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죠. 네. 경찰은 토익하고 GTF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방공무원은 토익, 토플, 탭스, GTF, 플렉스, 토시까지 그냥 영어에서 그냥 보통 시험 보는 거 다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OP 빼고 다 있네요. 네. 한국사는 네, 한국사는 안 나와 있네. 한국사는 한국사는 상급 똑같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아요. 네,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실제 필기 과목. 네 됩니다. 저번에 한번 보냈잖아요, 중행님. 자 행정법 촌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교육. 행정법 촌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네. 자 그럼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경찰은 내년부터 바뀌고 소방은 내후년부터 바뀐다. 물론 내년에도 좀 바뀌는 게 있지만 지금 내가 기존에 얘기하는 게 영어 한국사 인증제 요걸 기존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증제로 바뀐 게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인증제 시험 변경은 영어 한국사 네.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왜 파격적인 변화냐? 이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아실 겁니다. 공무원 공부 해본 사람은 아실 거야. 장관이 아실 거야. 왜 파격적인 변화냐 하면 영어 한국사가 이 필기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이 일찍 붙으려면 기존의 시험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 일찍 붙으려면 영어 한국사를 잘하면 일찍 붙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이 그랬어요. 경찰도 그랬어요. 경찰도 단기 합격자의 특징이 요거였어. 이번에 경찰 2021년 2차 시험이 이 두 가지가 졸라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거든요. 네. 경찰도 커트라인 낮은 시험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맞은 사람이 나머지 세 개 필기 시험 못 맞아도 붙는 거야. 전형점수 제도 때문에. 그래서 영어 한국사를 잘하면 이 필기 시험 분야에서 이점을 갖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아마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공무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면 거의 다 공감할 거예요. 다 공감할 겁니다. 특히 영어가 이 공무원 시험에서 당락을 엄청나게 많이 좌우합니다. 왜냐? 아직도 이 공무원 시험 바닥에는 영어 과락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증제로 변경되면 특히 영어 과락자들, 영어로 고배를 많이 쓴 사람들이 더 이상 영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거죠. 영어 과목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암기 시험 되는 거죠. 경찰 소방 시험은 자 영어 한국사가 이제 인증제로 빠지면서 인증제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자 경찰 소방 시험은 순수 암기 시험 되는 거예요.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 되는 겁니다. 원래도 암기 시험이지만 이제는 그냥 암기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필기 과목, 경찰학, 헌법, 형사법 다 암기입니다. 제가 다 해본 거예요. 헌법 빼고 다 해봤습니다. 암기 맞아요. 물론 이해가 좀 들어가긴 한데 경찰학은 그냥 100% 거의 암기야. 암기빨. 법 과목도 거의 암기빨이에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소방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법도 암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외웠느냐. 누가 암기를 잘하느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암기력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부 수준과 그러니까 지적 수준 있죠. 공부 수준과 암기력 수준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엄청 꼬아서 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 개나소나 이제 100점 맞고 하면 누굴 붙고 누굴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과목 3개밖에 없어. 다 잘 맞아야 돼.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 과목 3개밖에 안 되니까 다 잘 맞아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나가리 되면 끝이야.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기 과목이라는 게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까지 올라와요. 올라와. 암기 과목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암기 시험, 그러니까 이 그냥 순수 암기 시험을 어떻게 변별력을 줘가지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게 할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암기 과목은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커리큘럼만 충실히 하면 다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암기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영어 한국사. 이게 발목을 잡았죠. 암기 과목이 넣어버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접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들, 장수생들 입장에서 암기 과목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먹고 들어가는 과목. 이번 경찰 시험에서 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암기 과목은 성적이 나왔는데 영어에서 과락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좀 된 사람들 중에 암기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암기 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나 이 시험 접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 완전한 암기 시험 돼버리잖아요. 어차피 수험생들 수준은 뭐 암기의 수준이야 고만고만하고 암기 과목이야 하다 보면 다 올라올 텐데 과연 이 수험생들의 어떤 그런 점수 결과를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이냐.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그지같이 낼 수밖에. 문제를 사악하게 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여야 되는데 점수가 고만고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만들어버리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수험생들 지원자 많아지고 갱년이는 박 터지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한 2,000명 뽑는다고 했을 때 5만 명이 지원했어요. 25대 1이죠. 그럼 거기서 2,000명 중에 필합자, 피기 합격자를 1.5배에서 선발해야 되잖아요. 3,000명에서 끊어야 되는데 근데 저 암기 과목을 과연 어떻게 끊을 것이냐, 잘라낼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 머리가 더 아플 거예요. 아마 암기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난하게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동안 시험에 안 나왔던 거 있죠.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 볼 필요가 없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찰의 기준으로 보면 이 경찰학이 40문항이에요. 경찰학이 진짜 예전에 저도 경찰학 공부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과목이야. 왜냐면 양이 방대해요. 그냥 경찰이라고 토시만큼 뭐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집어넣은 게 이 경찰학이에요. 경찰학 개론이죠. 네. 법은 조문이 있으니까 그 조문 안에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경찰학은 조금이라도 경찰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다 집어넣어요. 행정법 들어가 있고 뭐 특별법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양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문항 나올 때도 문제가 그지같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40문항 나오면 얼마나 그지같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경찰 시험의 경우 법과목보다 저 경찰학에서 굉장히 사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40문항이죠. 20문항 때도 빡셌단 말이에요. 20문항 때도. 네. 보통 경찰 공부해보신 분들이 경찰학 하면 다 욕해요. 쓰레기 과목이라고. 근데 지금 이 제도 바뀌니까 20문항에서 늘어났어요. 40문항. 그러면 폭탄 문제가 적게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오겠습니까? 엄청 많이 나오겠죠.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건드리겠죠. 그래서 수험생들 특히 경찰 준비하는 사람은 이 과목 무조건 잡아야 될 거예요. 법 과목이야 어차피 조문이 있으니까 그 조문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제약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찰학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상한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범위 설정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꼬아내려면 정말 거지같이 꼬아낼 수 있는 게 또 경찰학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경찰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 과목보다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소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방도 내가 봤을 때 이 소방학계로 이게 왠지 말썽을 피울 가능성이 커. 보통 보면 땡땡학개론이라고 했을 때 그 땡땡학개론으로 끝나는 과목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도 땡땡학개론이라고 안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헷갈리잖아. 이 소방학개론도 마찬가지야. 경찰학개론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뭘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걸까? 막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도 땡땡학개론이라고 막 이렇게 개론으로 끝나는 과목 보면 1년 동안 수업 듣고 나서도 내가 도대체 배운 게 뭐지? 도대체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뭔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딱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끝난다고 딱 끊어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경찰 시험은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영어가 있던 시험에서 영어가 빠지니까 영어가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잡아준 역할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때문에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영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어차피 사람들의 암기력 수준, 지적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더 답을 알 수 없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되고 소방은 내후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 많아도 어떡하겠어요?
이왕 이렇게 바뀐 걸 뭐 해야죠. 예, 나중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